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미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46세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미약한 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연은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를 닮아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칠어진 손, 굽은 어깨,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20년간의 고단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확인한 미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성민이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낡은 전기밥솥에서 어젯밤에 지어둔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시큼한 김치 냄새와 함께 단조로운 아침의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연은 플라스틱 도시락통에 밥과 김치, 그리고 어제 마트에서 할인받은 계란 하나로 만든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미연은 문득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최정우가 다른 여자와 집을 나간 그날, 미연은 두 살배기 성민이를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정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잔인한 거짓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 순간 미연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다짐이 솟아났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반드시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철저한 의지였습니다. 청소용품을 담은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미연의 뒷모습은 굽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꾸준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를 모르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미연의 가슴 속에는 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아들의 꿈을 위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뺨을 적셨지만 그 눈물조차 아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일터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미연은 가방 속 깊숙이 간직한 성민이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을 버린 남자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미연의 손가락이 사진을 어루만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을 품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오후 성민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연은 병원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급하게 달려온 성민이의 얼굴에는 믿기 어려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떨리는 입술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이라는 꿈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터져나올 듯한 기쁨과 함께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청소하던 빌딩들,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흘렸던 땀과 눈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에 합격 소식이 퍼지자 평소 미연을 무시하던 사람들조차 축하를 건넸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는 공짜로 음료수를 주었고 옆집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인 냉대와 무시는 어디 갔는지, 사람들의 변하는 태도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성민이와 단둘이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어도 참았던 고기 대신 계란 하나를 더 넣은 라면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했습니다. 성민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고 미연은 그 따뜻함에 더욱 울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계산해보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의과대학 6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현실의 벽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연은 밤늦게까지 각종 장학금 정보를 찾아보며 아들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합격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린 지 사흘째 되던 날, 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집 앞 골목 어귀에서 미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남편 최정우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잘생기고 자신감 넘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값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닳아서 밑창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초라함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가슴 속에서는 2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한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미연을 발견하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용서를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성민이의 의대 합격을 축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20년간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이 순간 성민이가 나타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미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할 말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내며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그 봉투를 한 번만 봐달라고 성민이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정우의 모습에서 미연은 예전에 없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미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정우의 서툰 필체로 성민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하룻밤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라졌고 미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방 안에서 봉투를 앞에 두고 몇 시간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봉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성민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 집에 혼자 있던 미연은 마침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는 순간 미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DNA 검사서였습니다. 성민이와 최정우가 친부자 관계라는 명확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정우가 했던 잔인한 말이 거짓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일어났습니다. 왜 그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들을 버리기 위한 핑계였을까요? 두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종합상사라는 대기업의 족보와 상속 관련 서류였습니다. 최정우가 그 회사 창업주의 손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줄 알았던 정우가 재벌가에 숨겨진 후계자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창업주는 정우의 할아버지였고 정우의 아버지는 어떤 이유로 집안과 연을 끊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정우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그 편지에서 정우는 자신이 최근에야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큰 병을 앓고 있으며 성민이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은 밤새 이 문서들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 그리고 갑작스럽게 드러난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민이는 재벌가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거짓말은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성민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연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성민이는 놀라워했지만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미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성숙함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민이도 내심으로는 이 기회를 통해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연과 성민이는 정우가 머물고 있다는 작은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숙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 있고 거만했던 남자가 이런 곳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미연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우는 그들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어색해했습니다. 정우의 방은 비좁았고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종합상사의 주식증서, 토지등기부 등본, 그리고 창업주의 유언장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서류들의 정교함과 일관성에 점차 설득되어 갔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어떻게 이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 정우는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출생 기록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자신의 출생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집안의 엄격한 관습에 반발해 가출했고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정우는 또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종합상사의 창업주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언장에는 정당한 혈족이 나타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우의 이복 형제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성민이가 가장 강력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견해였습니다. 미연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도 몰랐던 희생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극적인 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민이는 의외로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독립적으로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직접 만나 법적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성민이의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에 미연은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값싼 중국집이었지만 20년 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정우는 그동안의 후회와 아픔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미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상속권 소식이 한국종합상사에 전해지자 정우의 이복 형제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쥐고 있던 큰형 최정식과 둘째 최정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회사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호화롭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정당한 상속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미연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동네 골목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사납고 오만했습니다. 미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최정식의 아내 김여진이었습니다. 명품 옷으로 치장한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여진은 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 출신이 무슨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느냐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최정식과 최정민도 나타나 미연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정우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며 그의 모든 주장이 허황된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민이가 정말 정우의 아들인지 의심스럽다며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미연의 과거를 낱낱이 조사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연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심지어 성민이의 학교 성적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여진은 특히 독한 말로 미연을 공격했습니다. 졸지에 나타난 촌놈들이 재벌가의 기생충처럼 달라붙으려 한다며 모욕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우의 정신 감정을 요구하고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 그리고 법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성민이의 상속권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위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미연은 이들의 공격 앞에서 굴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권력과 재력을 생각하면 함부로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미연은 성민이를 위해 이 모든 굴욕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겪은 모욕과 위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시에 이들과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민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밤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성민이의 재벌가 상속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그동안 미연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구멍가게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에 미연이 물건을 사러 가면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했던 그가 갑자기 극진하게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상도 언제든지 해주겠다며 아첨했고 심지어 공짜로 과일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미연을 저 혼자 사는 여자라며 험담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녀가 이제는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미연을 무시하고 뒷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하며 성민이 자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역겨운 것은 성민이를 괴롭혔던 아이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민이를 아빠 없는 애라며 놀렸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제는 미연에게 와서 사과한다며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들은 몰랐다고,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성민이와 친하게 지내자며 노골적으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미연의 친정 식구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와 남동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미연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며 가족의 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이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노골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남동생은 성민이가 성공하면 자신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미연이 일했던 직장의 사장들이었습니다. 평소에 미연을 함부로 대하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았던 식당 사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미연을 최고의 직원이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청소업체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민이가 성공하면 자신들을 기억해달라며 비굴하게 아첨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화한 태도를 보며 미연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을 보니 역겨웠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멸시가 이제는 아첨과 굽신거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연은 이들의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아닌 이익에 따른 변화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민이 역시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과 성공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성민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성민이는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정우의 이복 형제들이 법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우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정신 감정을 요구했고 동시에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여 유명한 로펌을 고용했고 온갖 법적 절차로 미연과 성민이를 압박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들은 정우가 간암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민이의 친자 관계도 의심스럽다며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정교했고 미연과 성민이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연은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막강한 재력 앞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한국 종합상사와의 관계를 의식해서 사건 수임을 꺼려했습니다. 겨우 찾은 변호사도 경험이 부족했고 상대방의 유명 로펌과 비교하면 역부족이었습니다. 미연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우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간암이 전이되어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우는 병상에서 미연과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종합상사의 창업주인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금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진짜 상속자만이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지금까지 그 존재를 비밀로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고의 위치는 한국 종합상사 본사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창업주는 생전에 자신의 자식들을 믿지 못해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후계자가 나타나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우는 금고를 여는 방법과 비밀번호를 미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비밀번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민이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창업주는 마치 성민이의 탄생을 예견한 듯 그 날짜를 비밀번호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정우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미연에게 성민이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우가 세상을 떠난 후 미연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남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민이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연과 성민이에게는 마지막 희망인 비밀 금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 미연과 성민이는 그가 알려준 비밀 금고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 종합상사 본사 건물은 거대했고 보안도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이용하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의 오래된 출입구가 바로 그 통로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 미연과 성민이는 조심스럽게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정우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자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두꺼운 철문으로 막힌 방이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낡은 금고가 서 있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성민이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미연과 성민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20년간의 고생과 최근의 모든 시련이 이 순간으로 귀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주가 직접 쓴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정우와 그의 후손이 회사의 진짜 상속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식들은 단지 관리인 역할일 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종합상사 지분 60%에 해당하는 주식 증서였습니다. 이 주식들은 지금까지 비밀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주식만으로도 성민이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우의 이복 형제들이 지난 20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탈세의 모든 증거였습니다. 창업주는 생전에 이미 자신의 자식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증거들은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었습니다. 미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창업주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식들이 타락할 것을 예견하고 진짜 후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미연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본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이 사건이 한국 재계를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공격자와 수비자의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미연은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한을 이 순간에 쏟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 한국 종합상사 이복 형제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창업주의 진짜 유언장과 주식 증서 그리고 그들의 범죄 증거가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당한 상속자라고 우기던 그들의 주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법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여진을 비롯한 이복 형제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지난 20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탈세가 모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해외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 각종 탈세 행위까지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정식은 횡령죄와 탈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정민은 12년형을 받았고 김여진은 사기죄까지 추가로 발각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았고 모든 재산은 환수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재벌가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입니다. 성민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 종합상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분은 60%에 달했고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수조 원에 달했고 성민이는 하루아침에 한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미연은 이사회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했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된 것입니다. 첫 이사회에서 미연은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을 과거에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직장 상사들, 심지어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냉정하게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이익을 위한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기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민이는 의대를 졸업한 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생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연은 아들의 이런 마음가짐을 보며 진정한 교육의 성과를 느꼈습니다. 미연은 20여 년간 살았던 그 비참한 반지하 원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좁고 어두웠던 그 공간을 바라보며 미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성민이와 함께 걸어가는 미연의 뒷모습은 진정한 승리자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간의 고난 끝에 얻은 이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며 바르게 살아온 보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